제가 지능이 높다는 것은 사실 어릴 때부터 알긴 알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직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때 집으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사립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또 아주 조기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학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150이 넘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지능 검사마다 그 한계가 있어요. 150까지 이제 측정하는 검사, 160까지 되는 검사. 그래서 이제 그 150, 160이라는 그런 검사 수치를 사실은 계산을 하려면 외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치보다 얼마나 더 높은 그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딱딱 테이블에 들어있는 것들은 되게 150이 그 검사에서는 최고 수치였는데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그 친구는 사실은 미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예원중학교, 그래서 미술로 사실 진학을 했거든요. 성인이 돼서 딱 만났더니 어느 회사의 전산실장이야. 그래갖고 미술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미술은 이제 꿈을 접은 거죠. 여전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능검사 그거 엉터리인 것 같아. 그 어쩌다 잘못 나온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그게 잘못 나온 건 아닌데 하여간에 그 친구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어린 나이에 미술 그리는 게 좀 진짜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어 그런 능력을 보였던 건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또 직업을 바꿔서 어쨌든 전산 쪽으로 가서 어느 회사의 전산실장까지 간 거 보면 맘만 먹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나거나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고 능수능란 그런 것 같지 않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리버리하고 뭔가 좀 사회성은 아주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느낌은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가까운 사람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능이 높다는 것은 사실 어릴 때부터 알긴 알았는데 그게 꼭 성적으로 바로바로 가정됐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갔더니 별로 공부 안 했는데도 성적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낫고 2학년 때보다 3학년이 낫고 고3이 됐는데도 3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정도 자는 애는 다 불합격한다는 그런 얘기가 막 흘러다녔지만 고3 때도 사실 잘 거 다 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하는 아주 소수 정예 과외 같은 것도 안 받았고, 그 당시 종로에 있는 좀 대형 학원 강좌나 몇 개나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와서 그 남들이 이제 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제 서울대학에도 재수도 안 하고 합격했고, 그래서 저도 2월생이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제가 조기 입학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보다 사실은 좀 어린 쪽이었죠. 그런데도 재수도 안 하고 어렵지 않게 입학을 했으니까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 당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멘사 활동하고 그 뒤에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고, 그렇다면 내가 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걸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좀 잘 준비했으면 더 높은 어떤 성취도, 그야말로 학자가 되는 것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최적의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료도 적고 인식도 낮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잘못하면은 불행에 빠진 영재들처럼 그 어항석의 삶 같은 걸 만들어서 좋은 자질들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되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관리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관리하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많죠. 약간 정치적인 인기 관리의 수단으로
뭐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뭐 업적을 좀 더 불리고 대중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못되는 우스갯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자 골프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골프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영재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좀 문화적인 것 그런 것들은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송영진 교수하고도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헝가리 현상이라고 있어요. 헝가리 현상. 어떤 특정 시기에 헝가리에 대단한 고도 영재들이 다수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20세기 초반에 발달했던 소위 입자 물리학 혹은 뭐 상대성 이론, 뭐 핵 에너지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 그 헝가리 출신의 그 유태계죠.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근데 왜 특정 시기에 그런 학자들이 대거 등장했을까? 왜 그 지역에서 등장해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헝가리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송영진 교수한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헝가리에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게 하나 있었대요. 그 출신들이 많은 천재적인 학자들이 그 경시대회를 통해서 발굴이 됐달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경시대회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인구수로 보나 뭐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역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세계 강대국,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국가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100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50년 정도 투자를 꾸준히 해가지고 성과를 얻는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한 시기가 한 20, 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뭐 노벨상 하나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 한 20, 30년 꾸준히 하면 그때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산 지원을 받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그 사회에 그 국가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필드상 받은 사람이 2년 전인가 처음으로 출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재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꾸준히 투자되다 보니까 지표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제 올림피아드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금메달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OECD에서 평가하는 피사의 성적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그 소위 논문 인용 지수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의 학자들이 과연 학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좀 더 뭐 10년, 20년 연장되다 보면 아마 뭐 이제 누군가 물꼬를 텄으니까 물론 이제 필드상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필드상은 사실 노벨상급이거든요. 노벨상은 어쨌든 물리화, 생물학 이렇게 그 분야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과학자들을 선정하지만 필드상은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것이 4년마다 열리고 그때 4명을 선발하니까 사실 1년에 1명을 선발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3사람까지 주거든요. 근데 노벨상 그 세계 과학상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수학이 그만큼 이제 그 학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받기 어려운 상인데 그런 노벨상급의 학자가 하나 근데 사실 이중국적자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고 대부분의 이제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 제가 알기로 프린스턴 대학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국적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풍토에서 자라난 사람이 필드상을 받았으니까 물꼬를 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영재, 그 중에서도 고도 영재, 그 중에서도 저고도 영재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마음껏 어떤 학문적 활동에 잘 진입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가 잘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